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는 리더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부하 직원 중에 말 정말 안 듣고 엄청 뺀질대는 직원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직원들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 그리고 뺀질대는 직원, 그리고 정말 핑계대는 직원, 이런 직원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 친구들한테도요,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직원은 말 안 듣고 뺀질대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직원이 엄청 뺀질대고 말 안 듣는 이유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가 자신의 관심사와 다른 경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요,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문과 쪽이다 보니까 이런 이해라든지 아니면 문과 쪽 영역이 참 잘 맞는데요.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과 쪽 있죠. 뭐 이런 계산하고 아니면 X는 Y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과 쪽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대면 접촉에 관심이 있는데 서류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주된 것들이 HR이라고 해서 인적자원 관련해서 하는 업무였다가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제조업종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구매팀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계팀에 가 있다거나 이러면요, 자기가 관심사가 없고 배울 생각이 없고 자기 스스로 힘들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2년에 한 번씩 이 업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사에 갔을 때는 굉장히 잘했던 직원이 다른 지사에 가면 일을 정말 안 하고 못 하더라. 그래서 업무 평점이 A였다가 D로 가고 막 이렇게 막 널뛰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에서 들었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도 직원이 맨날 게임만 하더래요. 게임이 원래 사무실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왜 바둑알 이렇게 터트리기, 이런 게임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정말 재미없는 게임들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다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왜 게임 하느냐라고 해서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의 근무 평점을 깎아서 그 교육을 보내려고 했었대요. 그러다가 교육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해서 다른 지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교육에 들어왔었던 거기가 지사장님들 교육이었는데 이 지사에서 다른 지사로 보냈는데 그 지사장님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직원 잘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잘하던데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뺀질대는 이유가 사실은 그 업무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부하 직원이 뺀질댄다라고 그것 때문에 불만만 갖기보다는 이 직원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못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을 하는데 왜 못하는지 관심사가 있다면 업무 분장은 리더가 조금씩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업무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업무를 주거든요. 근데 진짜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제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밑에 있을 때 일을 참 잘했었어요. 성실하고 굉장히 잘했었고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 직원을 내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아깝게 생각했었던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나가고 소개를 받아서 어디를 갔냐면 광고 회사 뭐 이런 데를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성격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매뉴얼을 주고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걸 굉장히 성실히 잘하는 직원인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창의성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광고 회사를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힘든 줄을 모르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 나와라. 그래서 그 친구가 퇴사하고 2년 만에 저랑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나는 너랑 일했을 때 좋았다. 네가 내 밑에서 계속 그때 일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아깝게 생각한다. 아직도 거기서 일하니? 일하지 않으면 나한테 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러 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잘리는 상태라 다른 회사로 입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가 확정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됐다, 다음에 가는 회사는 너의 적성하고 맞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를 할 능력이 없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적절한 업무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그 친구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도 일부분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업무에는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1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의 업무가 주어지면 이 친구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3단계를 가야 되는데 3단계를 뛰어넘고 4단계를 주면 이 친구는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일 경우에는 업무를 가르치는 수준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요. 하다못해 이 아이콘은 눌러야 돼, 이 단어는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알려준다고 마음을 먹고 알려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 단계가 뛰어넘고 나면 스스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샘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샘플대로 하고 나서 이 샘플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는 드디어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일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너 나가서 해봐, 리더도 하지 못하면서 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나가서 해와, 그러면 절대 그거를 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먼저 시범 실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직원한테 시키는 것, 이것을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원이 뺀질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리더 자체가 부하 직원을 믿지 않는 경우예요. 부하 직원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리더는요 부하 직원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직은 못하지만 이거를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부하 직원들은 항상 불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우리 팀장님 눈에 찰까? 내가 정말로 잘했나? 이런 것들과 함께 난 잘했을 거야, 칭찬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내 눈에 안 차더라도 그래 이거 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잘했어,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잘하겠네. 즉 칭찬과 격려를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부하 직원은 더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리더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부하 직원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것도 리더고요, 부하 직원을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리더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아무리 지금은 뺀질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을 잘 데리고 와서 양지로 끌고 와서 칭찬과 격려, 그 사람에 맞는 업무를 주고, 그리고 그 부하 직원에게 맞는 레벨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무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리더는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잘 보고 그 힘든 점을 자꾸 없애주면서 잘하게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빚어내는 과정을 하는 게 리더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